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네, 전직 항공사 승무원 이윤종입니다. 이번 4강에서는 공항 입출국 시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가실 때 정말 실수하기 좋으신 것이 여행용 짐은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가장 중요한 여권을 안 챙겨가서 해외여행을 못 가시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봤습니다. 물론 비행기 타기 전에 굉장히 일찍 공항에 도착하셨으면 집에 갔다 오셔도 됩니다. 근데 시간을 너무 빠듯하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집에 갔다 올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권이 없으면 여행을 못 가시죠. 그런데 혹시 여권을 못 챙기셨더라도 인천국제공항에 여권 민원센터가 있어서요. 임시 여권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사항은요. 첫 번째, 여권용 사진 2매, 두 번째,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또는 운전면허증, 세 번째, 항공권 이티켓 출력, 네 번째, 긴급 여권 발급 비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긴급 여권 발급 신청서와 분실 신고서가 있습니다. 네, 긴급 여권 발급 신청서랑 분실 신고서는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어떡하지? 나 여권 사진이 없는데? 당연하죠. 여권 사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요. 행정센터 안에 포토부스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촬영하시고요. 거기서 여권 사진을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다 믿을 수 없는 게요. 공휴일은 민원센터가 하지 않습니다.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을 하고요. 점심시간도 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공휴일이다. 만약에 여권을 내가 안 가져왔는데 하필이면 오늘 공휴일이다. 이럴 때는 정말 집에 다녀오시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네, 여권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가시는 것도 문제인데 여권 만료일을 미처 체크하지 못하셔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제가 또 종종 보았습니다. 여권 만료일이요.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요.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국가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국가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의 국가의 규정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유럽 연합 국가들이나 중동 국가들 그리고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여권 만료 6개월 규정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권 만료 6개월 규정을 어기게 되면요. 여행 중에 비행기 탑승이나 또 입국이 거부될 수가 있어서 여행 일정이 크게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계획하실 때는 꼭 여권 유효기간을 반드시 미리 체크하시기를 제가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갱신이 필요하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권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공항이 혹시 너무 혼잡하고 출국할 때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짜증나고 힘들었던 적 많으시죠? 출국 수속 빨리 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스마트 패스라는 제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얼굴 안면 인식으로 출국장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일반 줄보다 스마트 패스 줄이 훨씬 짧고요. 빨리 통과가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첫 번째, 스마트 패스 앱을 깔아주세요. 들어가시면 본인 여권 그리고 가시고자 하는 여행 항공권을 스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좋은 것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안에서 셀프 백드랍 예약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외여행 출국하실 때 모바일 탑승권까지 다 받으셨다면 공항 카운터에 아예 들리실 필요도 없이 아주 스피드하게 출국 수속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스마트 패스는요, 현재는 인천공항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천공항을 이용해서 출국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전에 꼭 등록하시고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천공항에 숨은 장소가 있다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인천공항에 기도실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만약에 절실한 종교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인천공항 안에 검색해 보시면 기도실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 보시고 여행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세탁소도 있어요. 그래서 세탁물 맡기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오늘 맡기고 나 돌아올 때 찾겠다. 그러면 돌아올 때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공항에 갔는데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병원에 가서 진료를 좀 받고 싶어요. 네, 인천공항 안에 병원이 있습니다. 지하에 있고요. 그래서 이용하셔서 혹시 약을 타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인천공항 안에요. 우체국도 있습니다. 뭐 부치실이 있잖아요. 그럼 부치시고요. 택배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해외에서 어떤 친구가요. 나 이러이러한 물건 사다 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 갔다 오실 때 들고 왔는데 그 친구를 만나려면 앞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또 굳이 그 친구 만나려면 또 연락해서 또 시간을 내야 되니까 도착하자마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서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럼 그 친구는 그 물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항에서 또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중에 라운지가 있는데요. 라운지는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뭐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하는 승객만 뭐 들어갈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VIP 승객들만 뭐 들어가서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에는 장벽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 이제 물론 신용카드별로 다르긴 한데 연회비를 조금 많이 내시는 신용카드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1년에 뭐 2회, 뭐 1년에 5회 이런 식으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알아보시고 사실 뭐 1년에 2번 아니면 4번 이용해도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많이 혜택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게 한 장당 그냥 돈을 내고 사용하시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 들어가실 때 30불에서 40불 정도 되니까 한국 돈으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을 내시는 것보다는 무료로 들어가시는 카드를 이용하시면 더 유용하실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공항 가서요. 만약에 식사를 드신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식사 한 끼가 보통 10,000원에서 2만 원 하잖아요. 근데 나는 또 뭐 좀 술을 좋아해요. 만약에. 그래서 뭐 와인이나 맥주를 드세요. 그러면 그것도 한 10,000원 정도 더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토탈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먹다 보면은 3만 원, 4만 원 그냥 후딱 돈 내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라운지는 뷔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양식도 있고 뭐 떡볶이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심지어 와인하고 맥주는 계속 무제한입니다. 물론 비행기 타시기 전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만 왜냐하면 취해서 비행기 타시면 안 되니까요. 뭐 2잔 이 정도 한두 잔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라운지 이용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각 나라별로요. 들어가실 때, 입국하실 때 주의사항들이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잘 모르고 가셔가지고요. 입국이 거절되거나 아니면 입국하실 때 좀 문제가 생기거나 하시는 분들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그 회교도 국가는요. 음주를 금지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시는 분이 카타르 월드컵 때 월드컵을 보러 카타르를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국가가 음주를 법으로 금지한 국가인 줄 모르시고 술을 가져가셨다가 공항에서 뺏기신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 회교도 국가에 입국하실 때는 주류 규정을 반드시 잘 알고 가셔야 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싱가포르는 또 혹시 껌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싱가포르는 법으로 껌을 금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담배하고 추잉껌을 가지고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 국가는 깨끗한 나라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잘 실수하시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국가들은요. 입국할 때 생과일이나 육포를 포함한 고기류 음식 반입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제 승무원 후배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승무원 후배가 삶은 계란을 동남아 갈 때는 음식 반입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배가 고플 때 자기가 먹으려고 삶은 계란을 싸가지고 갔던 거예요. 근데 동남아에서 못 먹었대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바빠서. 근데 이 가방에 계속 그 삶은 계란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동남아 갔다가 하루 쉬고 바로 다음날 미국을 갔어요. 저와 함께. 샌프란시스코를 갔는데 갑자기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커다란 시커먼 개가 갑자기 그 친구 가방 가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코를 킁킁거리면서. 보니까
그 안에 삶은 계란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공항 검색대에서 걸려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정말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다시는 삶은 계란 싸우지 말라고 제가 뭐라고 한마디 했었는데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 실수하시는 경우 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왜 결혼식 끝나고 패백을 하잖아요. 그럴 때 대추하고 밤을 던져주시는데 이거를 뭐 먹어야 뭐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는다 뭐 이런 속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신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도착하는 국가가 미국인 거죠. 이런 경우 다 뺏깁니다. 그래서 과일류, 육류, 반입 잘 알아보시고 여행 가시기 바라겠고요. 반대로요. 해외에서 한국 들어올 때도 검역이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망고 이런 거 많이 사오시는데 한국 공항, 인천공항 도착하셔가지고 버리시는 거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과일류나 육포나 뭐 육류 제품은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해외에서 다 드시고 오세요. 그 자리에서. 네. 자, 국가별로 검역, 세관 규정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여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5강은 해외여행 시 글로벌 에티켓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